자,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네. 감기에 조심합시다. 요즘 감기가 한번 걸렸다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거의 아무 짓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조금 그런 상태라서 조금 수업이 좀 힘이 없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알았죠? 이거 썸머리를 안 바꿨는데? 썸머리 내용을 제가 바꿀게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내가 자료를 올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봤더니 꿈속에서 올려놨나봐요. 계속 약 먹고 잠만 잤더니, 만들어 놓고 올려놨다 생각했는데, 안 올려놨어요. 수업 시간 끝나고, 이 썸머리도 다시 정리해서 다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자료도 아직 안 올려놓은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을 보면 안 되는 거지. 앞을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지난 시간까지 밑을 보고 자면 됐는데, 지금 앞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하다 만 거를 조금 다시 이어서 하면서 해야지,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은, 이 크레이그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 생각으로, 우리 연구실은 이거에 대해서 그 전에 수업이나 뭘 통해서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이인규 교수님. 방도 알지 않아요? 네, 알죠. 이번에 신입생으로 왔죠. 알아요? 모르죠. 그 다음에 허준 교수님. 연구실 알아요? 학부 때 들어본 적이 있죠. 내 수업에서? 그 다음에 강충구 교수님. 들어보기만. 자, 그 다음에 오성준 교수님하고 신병희 교수님. 방금 안 들어봤죠? 네.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다란 우리가 무선 통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적에 어널리시스와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시뮬레이션은 이 여러 가지 변조, 복조, 채널 만들고 여러 가지 이 과정 속에서 이것들을 다 프로그램으로 짜서 딱 성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이 시뮬레이션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시뮬레이션이 맞는 건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은 예를 들어 단순하게 변조와 채널과, 그러니까 모듈레이션과 채널과 디모듈레이션 파트만 두고 내가 생각하는 옵티멀 디텍션을 넣었을 때의 성능을 보는 시뮬레이터를 만들었는데 이제 나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거를 점점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채널 에스티메이션 에라도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는 부분도 집어넣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좀 프랙티컬한 것들을 점점 애드업을 시켜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시뮬레이터를 만들 때 한 번에 그거를 머릿속에 딱 구성해갖고 채널 에스티메이션 부분부터 해갖고 싱크로나이제이션 알고리즘도 집어넣고 한 번에 떡하니 만들기가 되게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어프로치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놓고 퍼펙트하게 채널 에스티메이션이 됐다라고 하고 퍼펙트하게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됐다라고 하고 해가지고 처음에 기본적인 베이직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베이직 시뮬레이터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일단 딱 자기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자기 시뮬레이터하고 그 시뮬레이터는 분명히 옵티멀 리시버를 사용한 시뮬레이터가 될 텐데 그 시뮬레이터하고
어널리티컬리하게 정확하게 맞은 거하고 정확하게 이게 매치가 되었을 때, 아, 난 시뮬레이터를 완성하고, 이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에스티메이터를 집어넣고, 싱크 부분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서브 옵티멀한 디텍션을 넣어가지고, 옵티멀한 성과하고, 이거를 우리가 비교해야 된다 이거죠. 그쵸? 그렇게 했었을 적에, 그러면 정확한 그 어널리시스의 결과가 무엇이냐? 라는 거가 아주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PSK, QPSK, MPAM, MRE-PAM, MRE-QAM에 대해서 옵티멀한 리시버를 사용했을 때, 옵티멀 리시버라는 건 뭐죠? 맵 디시전 룰을 써가지고 Maximum A Posteriori Probability의 디시전 룰을 사용해서 했었을 때의 AWGN 채널에서 나오는 심볼 에러 레이트의 성능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미 이거는 학부 때 나온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어떻게 되지? 저렇게 나왔었나? 라고 의심을 할지언정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과정을 설사 지금 이해를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해석을 하자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이건 뭐냐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말을 해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그래서 이 Q 펑션의 형태로 루트를 씌워서 Q 펑션의 형태로 나와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딱 보면 이미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Q 펑션의 형태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Q 펑션은 인티그레이션이 있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이 있잖아요. 엑스포넨셜 위에 제곱의 형태가 있잖아요. 이 아규먼트의 제곱. 그러니까 2감마비. 2감마비니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감마비가 위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시그마, 2분의 어쩌고 이렇게 지어지는 건 있더라도, 제곱이기 때문에 SNR에 따라서 엑스포넨셜리하게 감소하는 형태의 커브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보면 MRE-PAM 같은 경우는 여기 M이 있어요. M-1. 그렇죠? M이 커지면 커질수록 M분의 M-1은 어디로 접근하겠어요? M이 커지면 커질수록 1로. 그렇죠? M이 가장 적을 때는 얼마예요? 이 M이 가장 적을 때는 M 값이 얼마예요? 2. 이제 바이너리 PAM. 그렇죠? 그러니까 2일 때는 2분의 1, M분의 M-1, 0.5 팩터가 붙는데, M이 커지면 커질수록 0.5 붙는 거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 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0.5에서 1까지 접근하면서 여기 앞에 곱셈에 붙어 있는 팩터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 에러 값이 더 커지는 현상이 우리가 MRE-PAM에서 그 M 사이즈를 커지게 하면 할수록 주어진 에너지는 똑같은데, 하지만 그 심볼의 컨스텔레이션의 그 심볼 간의 거리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작아지니까 우리의 디시전 레지언이 작아져서 에러 값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걸 식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여기서 보면 감마가 있어요. 감마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심볼 에너지 투 노이즈 파워 덴시티. 그렇죠? 심볼 에너지와 노이즈 파워의 덴시티.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죠. N not이라고 말을 하는 그 부분이고, 이것도 보세요. M 제곱 마이너스 1. M이 가장 작을 때는 M은 2이니까 4 마이너스 1 하니까 3이 되죠.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여기 있는 값이 크면 클수록 심볼 에러 레이트는 작아져요. 왜냐면은 Q 펑션 자체가 디크리징 펑션이기 때문에 Q 값이 그 밑에 있는 이 Q 안에 있는 값이 크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디크리징 하는 거가 제일 밑에 우리가 더 찾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값이 작으면 에러가 심볼 에러 레이트가 더 높다는 소리가 되겠죠. Q 펑션 성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도 n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엑스포넨셜리하게 작아지는 텀이고, 이것은 앞에 스케일링 팩터로 작아지는 텀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작아지고 여기에서도 작아지고 SNR 값이 n 값에 의해서 그래서 성능이 더 나빠지는 거죠. m이 커질수록. 아까 했던 MR이 그의 어떤 모듈레이션의 특징으로 인해서 m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서로 심볼 간의 거리가 작아져서 디시전 레지언이 작아지기 때문에 에러가 커진다라는 거를 식으로 우리는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MR이 QAM인데 MR이 QAM도 여기서 보면 똑같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루트 M 분의 루트 M 마이너스 1 이죠? 이게 똑같아요. M인데 루트 M만 치유한 거하고 똑같아요. 루트 M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M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감마 S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제곱했는데 요거 값으로 M 값을 크게 함에 따라 요거대로 감소하는 거가 아니라 거기에 그것보다 조금 더 느리게 감소를 해요. 얘는. 마이너스 팩터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팩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학부 때 QAM을 데리베이션, 심볼 에러로 해서 데리베이션 하면서 나온 결과다라는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든 못하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기억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프랙티스 삼아, 예를 들어 통신을 전공한 사람이 저것도 데리베이션을 못한다. 되게 영어로 말하면 shameful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통신을 전공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코딩을 하든 뭘 하든, 채널 코딩을 전공하든 아니면은 어떤 저쪽 시스템을 바라보는 사람이든, 통신을 전공한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데리베이션을 못한다라는 거는, 또 데리베이션 어프로치가 왜 저렇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조금 아주 기본을 모르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 모를 수 있는데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해봤어요. 해봐갖고 이런 결과를 냈으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은, 이 감마비는 아까 말한 대로 심볼 에너지 퍼 심볼 에너지, 그러니까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데요. 주어져 있는 내가 보내려고 하는 신호의 에너지 대 노이즈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의 비율이에요. 원래는 그 심볼의 시그널의 파워 대 노이즈 파워의 레이시오인데, 그쵸? 그래서 SNR, 시그널 파워 대 노이즈 파워의 레이시오인데, 시그널 파워 곱하기 T, 시간 T를 하면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쵸? 시그널 파워 대 노이즈 파워의 레이시오. 근데, 시그널 파워는, P는 어떻게 되죠? 파워는 에너지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에너지는 파워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파워는 에너지를 T로 나눈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고 그 시간적인 그 부분을 분모로 내려 끓이면은 밑에가 노이즈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로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가 아마 P 나누기 노이즈 파워인데, P 대신에 T분의 E 집어넣고 T를 분모로 내려가면 노이즈 파워 곱하기 T죠. 노이즈 파워 곱하기 T, 그 T의 역수를 취하면 우리는 그 시그널의 밴드위드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이즈 파워를 밴드위드스로 나오지니까 노이즈 파워의 스펙츄얼 덴시티라고 표현을 해서 그들이 같다라고 한다라는, 물론 거기서 노이즈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가 심볼의 밴드위드스가 똑같으냐? 라는 거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뭐 달리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심볼 에너지의 밴드위드스가 우리 시스템에 항상 어떤 필터로 우리는 모든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이즈도 시그널이 차지하고 있는 밴드위드스만 차지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시그널 에너지 대 노이즈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의 비율인 감마 B가 파워 대 노이즈, 그러니까 시그널 파워 대 노이즈 파워 레이시오와 똑같은 개념으로 똑같이 이런 수식적인 이퀄리티로 성립이 되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감마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감마가
AWGN에서는 AWGN 채널이라는 것은 내가 보내고 노이즈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시그널 파워가 중간에 이 유선에서 뭐 그 코엑시얼 케이블을 썼던 어떠한 케이블을 썼던 간에 여기에서 물론 여기서도 패스로스가 있어요. 거리에 따라서 패스로스가 있지만 그거는 되게 정확한 패스로스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신호의 파워가 어테뉴에이션이 됐다라고 하지만 얘는 아주 디터미니스틱하게 어테뉴에이션이 되어 있는 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널 파워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노이즈가 더해지는 거죠. 그 노이즈가 더해져 있는 거에 레이시오로 결정이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페이딩 채널에 의해서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시그널 파워는 패스로스에 대해서 어테뉴에이션 되고 어테뉴에이션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은 쉐도잉 팩터가 있고 그거를 인스턴테니어스하게 본다라면 이걸 롱텀으로 보지 않고 인스턴테니어스하게 본다라면은 채널이 곱해진 형태로 나와서 얘의 시그널 파워 자체가 플럭추에이션이 생긴다라는 거죠. 타임 베어링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의 심볼 에러 레이트들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그 포인트 하나를 말을 해보면 그러면 심볼 에러 레이트라는 거를 심볼 에러 레이트를 그 무선 통신이든 좀 전에 말했던 유선 통신이든 우리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심볼 에러 레이트는 인스턴테니어스하게 우리가 변하는 어떠한 그 에러 레이트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롱텀의 어떠한 퍼포먼스로서 우리가 봐야 할까요? 심볼 에러 레이트 이렇게 질문을 되게 진지하게 해서 그러는데 아주 그냥 가볍게 이야기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심볼 에러 레이트라는 거는 인스턴테니어스 퍼포먼스 매저먼트냐 아니면 롱텀 퍼포먼스 매저먼트냐 뭐일 것 같아요? 롱텀? 이렇게 말하면 안다라고 인스턴테니어스한 퍼포먼스 매저먼트예요. 그 말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에버리지 SNR을 가지고 내가 성능을 이야기하겠다. 그거는 롱텀 동안 내가 퍼포먼스 매저먼트라고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퍼포먼스를 매저먼트해서 이거의 에버리지 값을 구해서 이 에버리지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내가 만약에 비교한다라면은 내가 롱텀 퍼포먼스 매저먼트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심볼 에러 레이트라는 건 그 심볼 하나 얘네들에 대한 매저먼트를 보는 거잖아요. 그쵸? 심볼 하나가 갖는 시간은 아주 작아요. 특히 우리 요즘같이 몇십 메가, 몇백 메가, 거의 1기가에 가까운 무선통신의 그 데이터 레이트를 내려고 할 때 하나의 심볼이 갖는 시간은 무지 작다라는 거지. 마이크로 세크보다 작은. 그쵸? 그 시간 동안, 그 타임 듀레이션 동안 시그널 자체가 플럭추에이션이 생길 수가 있고, 그쵸? 안 생길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슬로우 페이딩과 패스트 페이딩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죠? 슬로우 페이딩과 패스트 페이딩의 구별은 무엇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코헤런스 타임. 코헤런스 타임을 야기시키는 건 뭐죠? 코헤런스 타임이 어느 때 길고 어느 때 짧아요? 벨로시티. 그렇죠? 벨로시티, 그러니까 속도. 그 모바일 유저의 속도. 모바일 유저가 막 빨리 움직이면 채널이 막 베리에이션 한다는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벨로시티, 그러니까 모바일 유저가 계속 변하면은 속도가 변해서 변해지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빨리 누가 말해.
도플러 프리퀀시. 그러니까 도플러 프리퀀시가 캐리어 프리퀀시 FC 플러스 도플러 프리퀀시 FT. 그러니까 원래는 FC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FT만큼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캐리어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쓰면은 FC 2의 J2파이 FCT만 떡하게 떼놓고 보면 나의 심볼에 J2파이 FDT, 즉 도플러 프리퀀시만큼의 변화가 내 심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오실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볼 듀레이션 동안. 그런데 도플러 프리퀀시가 매우 작으면 나의 심볼 듀레이션 동안에 변하는 율이 되게 작아가지고 변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그 네글리저블 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Assume that the channel is slow fading.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심볼 에러 레이트를 계산하려고 하는 내가 본 한 심볼의 듀레이션 동안은 채널은 거의 스테리하다. 그 정도로 빠르지는 않다, 채널이. 솔직히 그 정도로 빠르려면 그 엄청난 속도로 움직였을 때 한 심볼 간에 이 베리에이션이 생겨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그쵸? 심지어는 어디까지 보냐면 그 데이터 프레임 한 프레임 동안은 채널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슬로우 페이딩하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의 데이터 프레임은 그 채널이 스테릭한 정도까지만으로 나는 정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채널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채널 한 구석 동안은 그 프레임, 내가 생각하는 코헤런스 타임을 만족하는 이 시간 동안은 채널이 마치 값이 하나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될 수가 있고 그때의 심볼 에러 레이트는 각각의 여러 개의 심볼이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지만 똑같이 예를 들어 1.1이 곱해져 있는 형태라면 1.1, 1.1, 1.1, 1.1이 곱해져 있는 형태. 얘네들에 대한 심볼 에러 레이트는 다 똑같을 거예요. 첫 번째 에러가 나면 그 다음 것도 에러가 나고. 그러니까 마치 그거가 큰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구조가 하나의 큰 심볼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채널 모델링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블락 페이딩 채널 모델이라고 말을 해요. 블락 단위로 채널이 같다. 그러니까 블락 단위로 채널이 변화하고 있다. 블락이 마치 큰 심볼인 것처럼. 그래서 이 심볼 에러 레이트를 우리가 앞으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심볼 에러 레이트가 슬로우 블락 채널 모델이라고 한다면 한 블락과는 채널이 변하지 않고 똑같아서 예를 들어 내가 이러한 QPSK를 보냈는데 이러한 QPSK를 보내가지고 S1, S2, S3, S4 이러한 것들을 보내는데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파일럿 심볼들이 있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 심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S1, S3, S3, S2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S4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채널이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때 말을 했던 대로 채널은 이런 식으로 곱해지는데 우리 채널 모델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AWGN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 동안은 채널이 코헤런스 타임, 그러니까 도플러 프리퀀시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채널이 거의 스테릭한데 스테릭에서 예를 들어 이 채널 알파 값이 1.1, 2의 J, 뭐 세타가 뭐 아주 작은 뭐 10분의 뭐 1파이 뭐 이런 거가 채널이 곱해졌다라고 이러한 영향으로 와가지고 이 값들이 다 똑같이 1.1씩 곱해져가지고 원래 S1을 보냈는데 S1을 보내면 이런 값이 나오고 S2를 보내면은 이런 값이 나오고 S3를 보내면 이런 값이 나오고 S4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10분의 1파이만큼 로테이션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로테이션이 생겨갖고 얘가 이렇게 가 있고 이렇게 가 있고 이렇게 가 있고
이렇게 가 있고 갖고 받아봤더니 여기가 받아봤다 이거죠. 이런 신호가 노이즈가 하나도 없다라면, 그렇죠? 노이즈가 하나도 없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가 AWGN이 여기에서 더해져 가지고 뭐 이렇게 S2를 보냈는데 이렇게 접이 찍힐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여기가 원래 점인데 이 X표가 점인데 실제는 여기가 채널 때문에 무선 채널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오겠죠. 그쵸? 그쵸? 이렇게 되면 그 전에 이 페이딩 채널을 안 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에러가 더 나겠느냐 안 나겠느냐 그 질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채널에서는 채널이 스테릭하기 때문에 얘가 에러가 날 확률 이것들은 모두 다르겠느냐 라는 거죠. 다 같겠죠. 이 다 같겠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채널이 다 똑같이 1.1이 곱해졌기 때문에 S1을 보냈는데 채널 때문에 얘를 보냈는데 채널 때문에 2점이 오고 여기에 노이즈가 생겨가지고 2점이 찍혔을 때의 에러 확률 S1을 보냈을 때 에러 확률을 구한다고 S3를 보냈는데 요 X자가 와야 되는데 채널 때문에 이 점이 오고 그 다음에 AWGN이 섞여가지고 AWGN의 그 베리언스는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찍혀가지고 그랬을 때의 에러 확률 얘네들은 모두 이 안에서 채널이 같기 때문에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에러 확률들은 그쵸?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얘네들이 마치 이것을 하나하나 다 하는 거가 아니라 채널이 한 심볼에서는 플랫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심볼에서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게 수백만 개의 어떤 확률적인 에러 레이트를 볼 거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 구조의 하나의 에러 레이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수백만 개 있었을 때 에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만약에 1.1이 아니라 그 다음 채널에서 1.5가 됐다 그러면은 또 디시전 레지언들이 달라지겠죠. 그쵸? 얘하고 또 달라지겠죠. 그쵸? 그랬을 때 심볼 에러 레이스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거가 이제 와이어리스 채널로 가면서 이 감마비는 더 이상 컨스턴트하게 내가 보냈을 때 파워를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 10W로 보냈고 받는 지역이 1km 떨어져 있으면 저기서 받았을 때 1km 떨어졌기 때문에 5W다. 에너지가 파워가 5W고 그래서 줄로 계산했더니 몇 줄이 나왔다. 예를 들어 5줄이 나왔다. 에너지가. 그러면 노이즈 베리언스는 얼마기 때문에 시그널 투 노이즈의 레이시오가 얼마여가지고 그거를 여기에다 집어넣으면은 심볼 에러 레이시 나오는데 이제 무선 채널에서는 그게 아니라 페이딩 채널 때문에 5줄 곱하기 이 페이딩 팩터가 붙어버린다 이거죠. 예를 들어 아까 금방 이 동그라미 점 페이딩으로 생겨가지고 얘가 원래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변한 점 얘네들의 시그널 파워는 아까 X자로 그렸을 때 시그널 파워가 달라졌어요. 왜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가 1였으면 얘는 지금 이제 1.1, 1.1이 되는 거죠. 그쵸?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1.1, 1.1. 그쵸? 이렇게 다 변했잖아요, 지금. 시그널. 그래서 얘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S는 이 시그널 에너지는 채널에서 변한 이 시그널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1.1 제곱 플러스 1.1의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4개씩 있으니까 4개. 그 다음에, 루트 ES는 이거에 이제 루트를 뺀 에너지가 바뀌었다 이거죠. 아까하고 다르게 변했다 이거죠. 얼마만큼 변했냐면, 요 팩터만큼. 1.1의 제곱 플러스 1.1의 제곱은 1.1 곱하기 1 제곱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가 뭐냐면 채널, 아까 이 알파가 1.1이었는데 알파의 제곱만큼
에너지에 곱해져 가지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알파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알파는 랜덤 베리어블이다. 랜덤 프로세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링을 뭐라고 했냐면 레일레이로 모델링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낙하가미로도 모델링을 했고 라이시안으로도 모델링을 했죠. 그렇죠? 라이시안은 라인 오브 사이트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채널 모델을 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더니 여기서 MRE PSK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MRE PSK에 대해서는 그 지난 시간 했던 거가 클래시컬한 여러분들이 디지털 통신책에 보면은 나왔던 전통적인 방식이 이제 이렇게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에 의해서 즉 맵 디시전 룰 그거가 이제 심볼들이 이퀄리 프로버블이다라는 가정하에 풀어가지고 해서 나왔더니 결과적으로 어떠한 식들이 나왔냐면 이렇게 심볼 에러 레이시 더블 인티그레이션의 형태로 마이너스 n분의 파이에서 n분의 파이 해서 이러한 더블 인티그레이션 형태로 되게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뭔가 잘못되는데 여기 t가 아니라 뭐 다른 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심볼 에러 레이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심볼 에러 레이시 클로즈 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심볼 에러 레이시 MPSK, MRE PSK 있었을 때 기존에 했던 정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구했을 적에 나오지 않았는데 91년도에 이제 크레이그에 의해서 또 다른 어프로치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지난 시간에 했었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벡터적인 해석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심볼 SM이 보내졌다라는 가정하에 에러가 날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것을 노이즈 파워와 노이즈의 그 파워와 노이즈의 앵글에 따라서 에러 이벤트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우리가 수학적인 삼각법에 이용해서 이러한 그래서 에러 이벤트는 노이즈 베리언스가 이 어떠한 시그널과 디시전 리전 간의 R 값보다 더 크고 노이즈의 세타가 이 각도 디시전 리전 바깥에 있으면은 에러가 난다라는 그 에러 이벤트를 우리가 셋업을 해놓으면 거기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N은 노이즈, 가우시안 노이즈란 말이에요. 가우시안 노이즈의 랭스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막 어렵게 구했던 그런 거가 아니라 여기에 결과적으로 보면 가우시안 노이즈의 벡터의 랭스와 가우시안 노이즈의 인페이지와 큐페이지가 이루어지는 세타의 단지 그것만의 함수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이 R값은 물론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R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R값은 봤더니 여기 R값인데 여기 이렇게 디시전 리전하고 나의 심볼 간의 거리가 될 텐데 이 R값은 이 삼각법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이렇게 해서 R값은 R값 역시 봤더니 노이즈의 앵글값 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또 노이즈의 이 랭스는 가우시안 제곱 플러스 가우시안 제곱을 루트 씌워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쉽게 PDF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람다와 세타가 각각 람다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에러 이벤트가 R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노이즈의 세타 값 그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가질 텐데 그것에 0에서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까지 이거의 조인트 PDF로 구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조인트 PDF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구하냐면 N1과 N2는 서로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각각의 가우시안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에서 그 자코비안을 이용하고 또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하면은 람다 세타에 대한 PDF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결과적으로
MRE PSK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아주 심플한 폼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 이걸 보고 심플하지 않는다. 처음에 나는 그랬었어요. 이게 왜 심플하냐고. 인티그레이션이 있고, 여기 p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여기 p가 엑스포넨셜 분모에 있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그 컴퓨터에다 매틀랩이나 매스매티카에 넣어가지고 하면 그냥 바로바로 나와요. 전혀 주저없이.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계산하기에 얘는 어렵지 않는 계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런지 잘 살펴보면 싱귤러 포인트가 없어요. 막 치솟고 그런 점이 없어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사인 제곱 phi 자체가 0과 1 사이에 있거든요. 큰 수가 절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사인 제곱 p분의 요 자체가 p분의 사인 제곱 n분의 파이 자체가 이 자체가 얘가 상당히 안정적인 값이다라는 거죠. 변화함에 따라 0과 1 사이에서 변화함에 따라. 그렇죠? 그래서 이 인티그레이션 자체가 그렇게 그 계산이 헤비한 그런 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파이나이트 레인지의 인티그레이션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클로즈드 폼이다라고 말을 해요. 또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오늘 배우게 될 텐데 다중 안테나를 사용했을 때의 성능 역시 아주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자체로만 끝났다라면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이거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텐데 그러면 금방 나왔던 MPSK에서 M은 2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아까 n분의 n-1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인 제곱 n분의 파이니까 사인 제곱 2분의 파이니까 1로 되어서 여기가 1이 되어서 감마 b가 나오고 사인 제곱 p가 나와서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 값이 q 펑션의 루트 2 감마 b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클래시컬하게 구한 방법이고 그쵸? 그런데 해보면은 둘이 정확하게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얘를 따로 그려보고 얘를 따로 그려봐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똑같이 매치할 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우리가 이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Q 펑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치환을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증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내가 이렇게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해서 해봐라 라고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아까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 MRE PAM이나 MRE QAM 같은 경우는 Q제곱 텀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Q제곱 텀도 아까 그러한 형태로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일단 Q제곱을 써보면 Q제곱이란 것은 Z에서 인피니티까지 Q 펑션 하나 들어가고 또 Z에서 인피니티까지 Q 펑션 하나 들어간 거 두 개를 곱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를 두 개를 달리 써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 더미 베리어블 dy dx.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두 개를 모아놓고 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2 dy dx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x는 r 코사인 phi, y는 r 사인 phi로 치환해서 풀어보면 q제곱 g도 아까와 같이 올터네이티브한 레프리젠테이션으로 즉 0에서 아까는 2분의 파이였는데 0에서 4분의 파이로 반으로 줄어든 이 안은 똑같은 형태 이러한 형태로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가 Q 펑션은 정말 정통적으로 오랫동안 약 300년 이상 써온 함수인데 그 함수에 대한 올터네이티브 폼이 91년도에 나왔다라는 게 좀 새삼스러운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그런 펑션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렵게 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많이 접하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걸 닥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바꾸면 유용하게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펑션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MRE PAM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썼냐면은 n분의 2 곱하기 n-1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여기 그 텀들이 들어갔어요. 그 상수
m에 관련된 m제곱 마이너스 1분의 3인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G팜이라고 놓으면은 2분의 m제곱 마이너스 1분의 3이라고 이렇게 놓은 거죠. 이렇게 놓으면은 Q 펑션 자체가 아까 인티그레이션, 파이나이트 레인지의 인티그레이션 형태로 우리가 나타냈기 때문에 그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0분의 2분의 파이 사인 제곱 P분의 GPM 이 상수가 들어가고 감마 S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또 M쾅 같은 경우도 아까 Q텀이 있고 Q제곱텀이 있고 있죠? 근데 각각 우리가 올터네이티브한 레프리젠테이션이 있잖아요. 파이나이트 레인지에. 그래서 그걸로 각각 표시해 보면 그래서 이제 G쾅 하면은 (2 곱하기 n-1분의 3) 이걸로 써가지고 대치해서 써보면 이러한 파이나이트 레인지의 두 개의 인티그레이션의 그 차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뭘 하려고 하냐면 이제까지 그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페이딩 채널에서 성능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시그널 S of T가 오는데 채널 알파 of T 2의 J phi T가 곱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노이즈가 섞여서 리시브드 시그널 R of T는 S of T 곱하기 알파 of T 2의 J phi T 플러스 N of T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 알파 제곱의 평균값은 뭐냐면 로컬 민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쵸? 오메가 되는데 인스턴테니어스 SNR 그 순간에 내가 딱 매제했을 때 그때 SNR 값은 뭐냐면은 알파 제곱 ES over N naught 요 값이 되겠죠. 그쵸? 이거를 에버리지 취하면은 알파 제곱에 이 알파 제곱만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여기 로컬 민 오메가 ES 분의 N0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 사실을 가지고 풀어보면 그런데 자 보세요. 알파는 렐레이다라고 한다면 알파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알파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그러면 알파 제곱의 디스트리뷰션은 뭐가 되느냐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알파 제곱의 디스트리뷰션은 엑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따랐어요. 렐레이일 경우에 알파가 렐레이라면. 그렇죠? 알파가 낙하감이 m이라고 한다면 알파 제곱은 뭐인지 말을 안 했는데 낙하감이 m에서 m이 인테저라고 한다면 알파가 낙하감이 m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한다면 알파 제곱은 central chi-square distribution with degree of freedom 2m 인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요. 그렇죠? 알파가 라이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면 알파 제곱은 non-central chi-square distribution with degree of freedom 2인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거죠. 알파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그 다음에 ES와 N 낫은 컨스턴트 값이고. 그렇죠? 단지 컨스턴트가 여기 곱해졌을 때 감마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은 똑같아요. 단지 파라미터만 조금씩 바뀔 뿐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렐레일 경우에 감마의 PDF는 감마 분의 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바 분의 감마. 여기서 감마 바는 뭐냐면은 그 전에 보였던 요 에버리지 SNR 값, 감마 바. 즉 오메가 ES 분의 N 낫이 되어서 감마에 대한 PDF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심볼 에러 레이트를 우리가 구했을 때는 그 심볼 에러 레이트를 뭐라고도 말을 하냐면 컨디셔널 심볼 에러 레이트라고 말을 해요. 컨디셔널 심볼 에러 레이트. 컨디셔널, 조건적인 심볼 에러 레이트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조건적으로 되어 있느냐? 알파가 주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지만 지금은 알파가 PDF면 그거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감마에 대한 PDF가 있고 우리가 PDF와 더불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률을 배웠으면 아실 거예요. 이건 마치 라플라스 트랜스포머와 똑같아요. PDF가 있으면은 그 PDF를 2의 S 감마를 곱해서 인티그레이션을 취하면 우리는 이러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다 라고 말을 하죠. S 대신에 J 오메가 감마
한다라면 그것은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의 썸으로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의 썸 여러분들 숙제를 해서 아마 아실 텐데 센츄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 베리어블들의 썸의 PDF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그 PDF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나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바꾸면은 각각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프리 트랜스포머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PDF식으로 구하려면 각각의 썸들로 구해진 예를 들어 감마1, 감마2, 감마3 걔의 PDF를 구해라. 감마1 더하기 감마2 더하기 감마3의 PDF를 구해라. 그러면은 감마1 컨볼루션, 감마2 컨볼루션, 감마3 라고 구해야 되는데 인디펜던트 할 경우만. 그렇죠? 서로 디펜던트 하면 그렇게 못 구해요. 서로 디펜던트 하면 마지널 덴시티를 구해야 돼요. 감마1, 감마2, 감마3의 조인트 PDF를 구해가지고 알아서 걔를 더블 인티그레이션해서 감마2, 감마3에 대해서 마지널 덴시티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감마1에 대한 PDF 구하고 그런 식으로밖에 구할 수가 없는데 그거가 인디펜던트 하다라면은 세 개를 서로 각각 컨볼루션해서 하면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 개 썸의 PDF를. 하지만 또 다른 어프로치가 뭐냐면은 컨볼루션은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나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는 감마1과 감마2와 감마3 각각의 MGF 또는 CF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컨볼루션을. 그 최종적으로 곱해진 것을 내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머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인버스 프리 트랜스포머로 해서 PDF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PDF의 MGF는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넣어보면은 1-감마바 S의 인버스로 구할 수가 있어요. 쉽게. 이거 아주 쉬운 인티그레이션인데 여러분들이 암산으로도 가능한 인티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1-감마바 S의 인버스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라이션일 경우에도 이 감마의 PDF도 감마바 그 다음에 라이션 팩터 K 플러스 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감마바 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여기 X가 아니라 원래 다 감마가 돼야 되는 여기 감마 X 팩터가 아니라 여기 감마가 돼야지 맞겠죠? 그렇죠? 여기를 X라고 생각했고 X라고 썼는데 여기도 감마가 되고 그렇죠? 베리어블을 감마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역시 MGF를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테이블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낙가감이 M일 때도 감마에 대한 PDF가 주어져 있고 이거에 대한 MGF도 이렇게 심플한 폼으로 1-m분의 S 감마바 마이너스 M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M은 1일 때는 뭐하고 똑같아요? 낙가감이 M에서 M은 1일 때는 레일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식이. 그래서 M은 1을 대입해보면 1-S 감마바 마이너스 1승이죠. 그쵸? 그거가 그 전에 나왔던 이거하고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PDF 역시 M은 1을 대입하면 요거하고 같아요. 그죠?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런 디스트리뷰션. 엑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형태예요. 알겠죠? 엑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은 뭐냐면은 그 PDF, 그 랜덤 베리어블의 에버리지 값, 민값이 감마 바분의 1이 있고 여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바분의 감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가 엑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인데 엑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은 서로 i에 대한 가우시안을 가우시안 제곱 더하기 가우시안 제곱 한 거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센츄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적인 걸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센츄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with degree of freedom 2가 되죠. 그럼 가우시안 제곱 더하기 가우시안 제곱 하는데 IID 제로민 가우시안이고 각각의 베리언스가 같은데 베리언스가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려면 이것은 가우시안 제곱 더하기 가우시안 제곱의 형태거든요. 그러면 가우시안이 제로민이고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베리언스가 둘이 같은데 베리언스가 얼마냐라는 이야기예요. 이 PDF를 보면. 감마 바는 가우시안 제곱 더하기 가우시안 제곱의 평균값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expectation of 가우시안 제곱 더하기 가우시안 제곱은 감마 바가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expectation of 가우시안 제곱 더하기 가우시안 제곱을 각각 expectation of 가우시안 제곱 더하기 expectation of 가우시안 제곱은 감마 바하고 똑같죠? 그쵸? 근데 두 개는 같죠? 두 개는 같죠? 그러면 2 곱하기 가우시안 제곱의 expectation은 감마 바니까 각각은 2분의 감마 바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거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거하고 이 낙가감이 M이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숙제에 나와 있던 Central Chi-Square Distribution with Degree of Freedom 얼마였나? 그 숙제에서 N이 됐든 뭐가 됐든 그 N하고 이 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 식은 뭐가 되어 있냐면 Central Chi-Square Distribution with Degree of Freedom 2M 민 식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데리베이션 하면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이용했든 아니면 이 MGF를 이용했든 해서 풀었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거를 보면 그의 MGF가 이런 형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마치 이것은 두 개의 두 EM만큼의 그 가우시안 제곱들이 합쳐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민값이 감마 바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감마 바라고 한다라면 금방 그 문제를 또 낼게요. 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다 잊어버리고 이거는 Central Chi-Square Distribution with Degree of Freedom 2M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 뜻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서메이션 형태로 머릿속에 지금 그려놓고 그렇죠? 저의 민값이 감마의 민값이 감마 바면 Central Chi-Square Distribution에서 각각의 가우시안 제곱들을 지금 EM개를 더했는데 걔네들은 IID하고 제로민인데 하나의 가우시안이 가지고 있는 베리언스는 얼마일까요? 2n분의 감마 바. 2n분의 감마 바. 그게 이해가 돼요? 혹시 모르면 지금 이야기를, 그럼 내가 설명을, 2n분의 감마 바. 감마 바. 혹시 그거 이해가 안 가면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왜냐면, 자, 이렇게 쓴다라면, 금방 뭐라고 했냐면, 2m, xm 제곱. 이거가 감마라고, 이렇게 해서 구한 PDF가 이 낙가갑의 m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물론 이 낙가갑의 m은 m이 인티저가 아닐 때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m이 인티저라면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PDF가 똑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2의 감마가 감마 바라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2의 감마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IID 하기 때문에 얘가 다 시그마 제곱으로 같다라면 얘는 2m 시그마 제곱. 그래서 시그마 제곱은 2m분의 감마 바다라는 거죠. 자, 이제 페이딩 채널에서 이제 금방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페이딩 채널에서 성능을 구하려고 한다면 아까는 요것만 있었어요. 감마가 주어졌다는 조건 하에 심볼레이션이 얼마냐라는 것들을 이제까지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 심볼 에러 레이스를 구하는 데 있어서 아까 주어졌던 큐브 펑션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들은 다 감마가 주어졌다는 조건 하에 구했던 거고, 지금 이제 감마가 페이딩 채널에서는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감마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취했을 적에 에버리지 심볼 에러 레이스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소리는 뭐냐면 여기에서 채널이 심볼 바이 심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스테릭하고 여기서는 변하고 여기서는 스테릭하고 변하고, 이걸 아까 데이터 프레임적으로 변한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똑같다라는 거죠. 블락 페이딩 채널 모델을 써도 똑같은데, 자, 저기서 보는데 여기서 쟀을 때 심볼 에러레이하고 여기서 쟀을 때 심볼 에러레이하고 채널이 변해서 서로 달라요. 원래는 S1을 우리가 그 전에 AWGN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PBE는 Q 루트 2 감마 B.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심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낸다라면 얘가 에러가 날 확률은 이 값으로 정해져 있어요. 즉 감마 B가 10dB다 해서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이 값이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S1이 10dB면 얘가 에러가 날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6승, 얘도 10의 마이너스 6승, 얘도 10의 마이너스 6, 10의 다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6승의 에러를 가지고 온다는 소리와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감마 B가 10dB가 여기인데 내가 보냈을 때의 그 파워를 PT를 예를 들어 10W로 해가지고 보내면은 received 시그널 파워가 10dB가 되는데, received 시그널 파워 to 노시오가 10dB가 되는데, 이제는 뭐가 됐냐면은 10dB가 아니라 이때는 내가 똑같은 파워를 보냈으면 똑같아야 되는데 SNR 값이 여기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계속. 뭐 때문에? 페이딩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여기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여기서는 봤더니 더 좋아져가지고 채널이 어떻게 더 좋아져가지고 10의 마이너스 7승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된다든지 매번 바뀌게 된다. 얘네들을 다 에버리지 해가지고 심볼 에러레이시 얼마다 라고 나는 말을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표기하면은 감마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에버리지를 취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그것을 에버리지를 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구할 거냐면 감마가 주어져 있을 때 에러 확률은 Q 루트 2 감마고, 이거는 아까 올터네이티브 폼으로 파이분의 1,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사인 제곱 P분의 감마 dP 이렇게 쓸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0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요 컨디셔널 PDF 들어가고 P 감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dP는 여기 컨디셔널 에러 레이트를 구하는 데서 나오고, 감마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감마에 대해서 다시 적분 한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0에서 무한대까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를 바꿔놓고 0에서 무한대까지 엑스포넨셜 이거 P 감마 D 감마 이거를 보니까 아까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하고 똑같은 형태이고 S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P분의 1을 대입한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 감마 마이너스 사인 제곱 P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S 대신에 이걸 볼 때 N 감마 S라고 썼는데 S 대신에 이걸 넣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쓰면 파이분의 1, 0분의 2분의 파이 N 감마 마이너스 사인 제곱 P분의 1 dP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레일레이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감마 바분의 S의 인버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보면 파이분의 1 플러스 사인 제곱 P분의 이런 식으로 대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페이딩 채널에서 우리가 성능을 아까 구했던 MGF 방식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